니네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은 8쪽이냐? 6쪽이냐? 8쪽이냐? 6쪽이었던 것 같은데? 6쪽으로 가봅시다. 6쪽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오늘은 공식이 좀 쏟아질 겁니다. 공식 좀 잘 외우시면 되겠고, 그리고 잘 해왔던데 숙제를 지금처럼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니네 너네가 처음에 냈던 점수보다 내가 그거 수정은 했거든? 저거 베꼈냐? 저거 답지 베꼈어 지금 설마? 답지가 있어요? 답지가 없었지. 근데 왜 시거리고 있어? 네. 쟤에 대해서 제보할 거 있지? 빨리 얘기해봐. 제보할 거 있지 지금? 제발. 지금 제보할 거 있지? 빨리 얘기해봐. 니네 숙제할 때 어차피 니네 오답 2회랑 오답 유사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니네 실력대로 푸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시고, 그리고 숙제 안 해오면 한 번이라도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숙제를 풀었는데 50점 밑으로 받았다. 근데 그 50점 밑으로 받은 거는 그거야. 내가 그거 채점 결과를 다 그 수정해줬거든요. 니네 거 지금 싹 다 내가 수정을 해줬거든. 그래서 이번에 50점 밑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불렀어요. 다. 됐지? 50점 밑으로 받은 사람이 없어서 다 안 불렀습니다. 한 명은 숙제를 안 했죠. 안 하는 사람만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좀 해와. 알겠죠? 지금 하실 때 좀 지금처럼 좀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니네 다 그거 정답은 수정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숙제는 수요일까지 해오시는데, 다만 오답 2회랑 오답 클리닉을 받는 사람이 오늘 5명 정도 있어요. 2명만 지금 현재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데 2명은 100점이라서 100점인 사람은 안 받습니다. 2명 있어. 나중에 본인이 안 받으면 내가 100점이구나 하면 돼요. 내가 100점이구나 하면 돼요. 그 100점 말고는 다 받을 건데 몇 문제는 안 되고 3페이지 넘어간 애들은 하나도 없었고, 내가 지금 현재 출력을 다 해보니까 단면으로 그냥 2장이거든요. 근데 앞에 장이 오답 다시 푸는 거고 뒤에 장이 오답 문제를 변형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 2개를 풀어서 내면 되고, 그 2개는 해설지 안 드려요. 힌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스스로 풀어서 내세요. 그거부터는. 알겠지? 왜냐면 니네가 문항 힌트 하면서 어쨌든 그거 연습은 했을 거잖아. 문항 힌트로 보면서 어떻게 푸는지는 확인했을 거니까 그거를 다시 너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니네가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해서 QR 올리시면 돼요. 수요일까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해서 올리시면 되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질문 많이 하시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 어려우니까 빨리 갈게요. 연필 들고 교재 6쪽 피시고 지금부터 딱 집중하면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목표하고 있는 진도까지 빨리 끝내면 일찍 보내드릴게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안 돼요. 다른 학원 해보니까. 그러니까 과연 너가 안 졸고 나머지 애들이 싹 다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우리 8시요. 자, 봅시다. 뭐?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8시에 끝나겠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난 너네 뒤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니네 완전히 풀수업 때려도 돼요. 난 니네 끝나면 집 가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뭘 째껴? 자, 여기 대표형 4번은 조금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배우고 넘어왔던 주제. 근데 이 중학교 때 한 번쯤 배우고 넘어오긴 했는데 니네가 의외로 중학교 때 많이 안 써가지고 생각보다 다 까먹은 주제. 그것 좀 하나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여기 주제 제목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의 제목 이겁니다. 삼각형의 판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판단할 건데 판단을 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니네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하면 돼. 삼각형을 판단할 때는 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변으로 볼 거냐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가 되게 찾기 어려운 게 각일까요? 아니면 변일까요? 각은 되게 찾기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은 각은 뭐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는데 야 이게 몇 도인지 알아? 찍어볼래? 몇 도일 것 같냐? 뭐 45도랑 60도 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애매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들처럼 각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으면 삼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삼각비도 결국은 뭐냐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각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을 판단하실 때는 웬만하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딱 하나.
그래서 삼각형은 변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신다면 얘네들은 의외로 할만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게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저씨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 어떤 아저씨? 그치, 피타고라스 아저씨 있잖아. 맞아요? 근데 니네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중2 때 배움으로써 되게 너네한테는 호재였던 게 뭐냐면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활용 문제들이 일체 나오지 않았고 다 뭐밖에 안 나왔냐면 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얘가 직각삼각형이 왜 돼? 이것만 물어보는 게 다였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 증명하는 것도 안 나왔고. 그래서 별의별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 하나만 신경 쓰기만 하면 끝이냐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삼각형을 판단하실 때 예각삼각형이라든가 둔각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은 딱 3개의 삼각형만 판단해 주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 여기 3개의 삼각형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걔네들만 정리하시면 얘네들은 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의 길이로 판단할 수 있는 삼각형은 3개밖에 없으니까 그 3개만 나란히 한번 얘기해 볼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린 무슨 삼각형이라 그래? 이등변.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건 이등변 삼각형. 얘 판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삼각형도 그래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치?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같다 다르다만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삼각형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니네 2학년 때 배웠던 그 아저씨를 활용한 삼각형. 그게 바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P 아저씨는 직각삼각형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직각삼각형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판단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판단하실 때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는 위에 있었던 이등변 삼각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단순하게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냐면 여기 2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기만 하면 이등변 삼각형은 되는 거고 정삼각형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3개의 변의 길이가 싹 다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정삼각형은 3개의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3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은요. 그냥 뭐가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끝나냐면 딱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각삼각형은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면 다 될까?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이것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든 그냥 2개의 변의 길이가 같든 3개의 변의 길이가 같든 어쨌든 뭐는 찾아야 되냐면 3변의 길이는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을 판단하실 때는 그래서 귀찮더라도 뭐 해줘야 되냐면 다 찾긴 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펜 내려놓고 이제부터 봐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펜 내려놓고 보시면 이 문제를 그래서 삼각형을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뭐 할 거냐면 잘 봐. 그래서요 저는요 실제 세 변의 길이였던 A, B도 나는 여기 있었던 B, C도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A, C도 다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 B가 진짜 말 그대로 나한테 주어진 2개의 좌표 마이너스 1,0과 1,-2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A, B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B, C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1,-2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5,2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게 선분 B, C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 AC를 잡아주게 되면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여기 5,2까지의 간격을 재는 것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으니까 1, 2, 3 그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에 루트 씌워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하나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누구는 누구끼리 빼주고 그치. x는 x끼리.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의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베끼고 있냐 상준아. 베끼지 말라니까. 봐봐.
이거 이제 보라고. 이거 푸는 거는 여기서 끝냈어야지. 자, 봐봐. 그럼 y는 누구끼리 빼주면 되는 거니까 y는 y끼리 빼주면 되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거의 제곱 그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냅두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해보면은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도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 더하기 4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겠습니까? 4 더하기 4니까 8이지? 정리하지 마. 그냥 여기서 냅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거 얘도 해볼게요. 그럼 얘도 루트 씌우고 분 앞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앞에 것들끼리만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5에서 1을 빼준 거의 제곱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거 빼기를 빼주면 되니까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거의 제곱 그렇게 해서 2를 더해주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지?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그치? 16 더하기 16 하면 되니까 루트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냅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루트 3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번째 것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루트를 딱 씌웠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되냐면 x는 x끼리 빼면 되니까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제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2에서 0 빼주면 되니까 얘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6의 제곱이니까 36이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36 더하기 4 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겠습니까? 계산하게 되면 루트 얼마? 그래서 얘가 40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길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라도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성립한다는 건 얘네 다 루트 바뀌었을 때 우리는 두 개만 더해서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돼? 아니면 안 돼? 보니까 돼. 얘로 만들 수 있거든. 맞아? 얘들 더한 게 이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보는 순간 아하 그러면은 이걸 비교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럼 뭐야? 얘는 딱 얘기해줘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으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이며? 직각삼각형이며 직각삼각형이 되는 순간 빗변이 누구인지 다시 직각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각은 누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니까 빗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니까 그럼 누가 빗변인지 누가 제일 길었는지만 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제일 기니까요? A씨가 제일 기잖아. 그러니까 A랑 C가 이렇게 있었고 얘가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연결됐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인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각 B가 그래서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단답형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직각삼각형 쓰면 쫙 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건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푸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하시고 옆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풀어봅니다. 준비 자,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따로 내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죠? 해줄까? 4번은 괜찮지? 그쵸? 4번은 괜찮죠? 금방 해보면 되니까 4번은 한번 해보시고. 넘겨도 되지? 4번은? 4번 넘겨도 되죠? 야, 안 넘겨야 되면은 미리 얘기하세요. 알았지? 내가 그냥 한 명이어도 해달라면 해줄 거니까 잘 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잘 보시고 5번은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대칭 이동 들어가면 한 번 더 나올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쓰기는 쓸 건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 하는 거부터 잘 좀 보시고 얘 하는 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그때 얘가 왜 내가 이렇게 푸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관련된 문제를 내가 짱이든 아니면은 그 어디서 들어갔을 때 계속 나오면 계속 보여는 드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8월 때까지 많이 만날 유형이고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인화요구 실제 서술형 문제로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이기는 한데 1사분면 위에 원이 이렇게 있었다? 그때 여기 있는 원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튕겨 이런 식으로 튕기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분들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구하시오.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 이게 지금 현재 모의고사 변형된 문제고요. 이게 배점이 8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셌거든요? 배점이 셌거든. 근데 이게 이젠 다 나올 수 있어. 인일여고는 이미 한 번 나왔고 인성여고도 위험하고 이제는. 됐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 이제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들이 이제 니네 어떻게든 등급 깎아먹으려고 발악하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든 등급 깎아먹으려고 발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응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것도 지금 얘처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쟤랑 좀 연결돼 있는 초석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더럽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봐봐. 의외로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부터 좀 다시 한 번 더 잡고 가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부터 좀 잡고 가자면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좀 가볍게가 아니라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하나만 해볼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제.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 줘야 되는 주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제일 이해하기 편한 게 수직선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점을 아무렇게나 찍어 대충.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A라는 점에서 여기 B라는 점까지의 길이를 잴 거야. 됐어요? 그럼 길이라는 거는 어쨌든 선을 만들 거란 얘기고 선을 만든다는 얘기 자체가 얘를 한번 두 점을 연결해 보겠다 이런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결을 하면은 뭐야옹 이렇게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뿌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꼬부랑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직거리를 다 할 수는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냐면 여기는 이 직선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로 연결하고 있는 선분, 즉 얘네들로 연결하고 있는 직선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거기에 두는 순간 우린 느낌이 딱 와야 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와. 됐어요? 그럼 니네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선분 AB 즉 이렇게 쓰는 순간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 그랬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선분 AB에 우리는 길이를 잴 거야. 즉 거리를 재겠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거리를 잴 때는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looking forward를 해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 직선의 길이를 얘기해?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곡선들의 길이를 얘기해? 그치?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는 직선의 길이를 얘기하는데 그럼 니네가 물어볼 거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럼 왜 굳이 내가 직선으로 잡니?
라고 물어보면 그 직선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짧아요. 다른 것들 아무거나 뭘 잡아서 연결을 해놔도 저 직선 못 이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직선으로 잡아? 라고 했을 때 그 직선으로 잡는 이유가 얘가 가장 짧아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으로 잡는 이유가 가장 짧은 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가장 짧은 선의 길이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쟀더니 그게 직선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래서 직선의 길이를 재는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거리 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짧은 거를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짧게 만들어주는 건 직선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직선을 만들어주면 돼. 알겠죠? 그럼 이걸 아이디어로 얻고 1번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직은 너네가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1번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위주를 잡을 거야. 근데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가장 짧았구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펜 내려놓고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힌트야. 됐어요? 하나만 더 적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적고 갑시다. 그게 얘네들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문제가, 그럼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 내가요 이거예요. A점이 고정이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B점도 고정인데,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떤 하나의 임의의 점을 가지고 온 AP랑 BP 얘네 길이의 합에 뭐를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1, 2번의 주된 공통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A랑 B라는 점은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좌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좌표가 정해졌다라는 건 이미 얘 자리는 딱 고정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A가 대충 여기 있는 거야. 그냥 A, B라고 하는 여기 있는 A점이 그냥 여기 있었고, B라고 하는 여기 있는 C, D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P라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P라는 점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어디 있어도 상관이 있는 애 아니면 상관이 없는 애야? P라는 건? 상관없는 거.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P라는 거는 아무 자리에 있어도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P가 여기 있어도 되겠네요? 네, 상관없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P가 여기 있는 거는요? 문제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P가 있어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간에 P는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각각의 선분들을 요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이 선분들을 요렇게. 됐니? 여기까지 됐니 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보라색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개의 그림만 봐봐. 물론 여기에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지만 그냥 여기에서 대표적인 그림 4개만 가지고 올게요.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요 1번, 이 파란색이 1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주황색이 2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두색이 3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라색이 4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P라는 점이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치트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무데나 있어도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치트키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 순간 끝나게 된 거야. 왜? 얜 어디를 지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냐면 looking forward만 하세요. 여기 2번에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2번 자체가 뭔데? 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뭐야? 그치? 이 점을 치는다 하더라도 직선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직선들을 연결해서 꺾어가지고 더해서 만들어낸 값들과 그냥 애 자체가 이렇게 그냥 직선이 된 거를 합쳤을 때 그럼 누가 가장 짧겠니? 직선이 가장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 꺾은 선으로 가버리게 되면 니네가 봐봐. 니네가 다이렉트로 하이패스로 가는 거랑 얘네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오래 걸려? 돌아서 가는 게 더 오래 걸려. 경유해서 가는 게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딘가를 경유는 하는데 그게 마침 휴게소처럼 이렇게 하이패스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래도 완전히 빠르게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 목적지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그런 아이디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의 최소값을 찾아버려도 결국 얘는 뭐는 못 이긴다라는 게 키워드냐면 얘네 둘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멀리 떨어지고 가까워 있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그 순간 직선보다는 길이가 길다는 거야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직선보단 길이가 기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그래서 누가 되는 거냐면 이게 3분 AB의 길이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키워드, 즉 여기까지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왜? 라고 물어본다면 P는 어디 있어도 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까지 끄덕끄덕끄덕 됐어? 정리 잘해놔. 이거 두 개지를 같이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셔야 1, 2번이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 똑같이 쓰여요. 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야. 점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직선 만들려고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직선을 만드는지를 지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정리 먼저 하십시오. 밖에 지수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지? 자, 여기 보세요. 너네 아까 몰랐지? 니네 여기 있을 때 나 저기 아까 물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지수쌤 어떤 2학년 애한테 화내고 있었어요. 아까 2학년 애한테 화내고 있었어요. 특히 니네 선배한테. 니 선배. 니네 학교 왜 그러니? 자,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1번 쉬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둘 다 첫 번째로 뭐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진짜 내가 몇 가지를 좀 강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익숙해졌으면 좋겠는 건 표현. 왜냐면 이 말 그대로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달라지는 건 숫자밖에 없어. 됐니? 그렇다 해서 100% 풀이법을 외워라. 이건 아닌데 표현을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표현이랑 친해지세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을 오래 써야 돼? 아니면 빨리 끊어버려야 돼? 이거 빨리 끊어버리고 빨로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 참고로 이게 이쪽에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쪽까지는 안 가요. 얘가. 이쪽에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쪽 가려면 마지막 단원 섞으면 돼요. 대칭 이동 섞어버리면 돼. 그러면 3, 4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나오는데 조금 달라지는 거야. 대칭 이동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빨리 친해지면서 지금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 해놓고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보자. 1번부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1번을 풀 건데 1번은 대충 보니까 이거다. 마이너스 2,4랑 4, 마이너스 4래요. 아, 그럼 여기 있는 A점 다시 마이너스 2,4는 얘가 2, 4분면에 있는 점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저기 있는 4, 마이너스 4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니까요. 누가 눈을 감고 있지? 야무지게? 집중 안 해? 눈을 감고 있어. 너 거기 벽을 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 안방처럼 감상을 하려고 하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B 내가 그래서 4, 마이너스 4 이렇게 잡아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냥 아무데나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무데나 P 잡아. 뭐 대충 여기 안녕 내 이름은 P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원했던 건 얘네들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죠. 이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됐든 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여기 있는 P는 제한을 안 줬으니까 이거 가능하지? 왜? 임의의 점 P야. 그러면 임의의 점이라는 건 점은 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잡아라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무데나 네 마음대로 잡아보세요가 되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들어버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P 더하기 BP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냥 AB라는 전체 길이가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가장 짧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뭐야? 얘가 제일 짧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결론만 딱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도 아무리 뭔짓거리를 하더라도 얘는 누구를 벗어나지 못하냐면 선분 AB라는 요 두 개의 직선을 그냥 연결한 것보다 무조건 다 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짧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끝인 거야. 다시 뭐야? 딱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직선이 안 만들어지는 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일 때는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건 뒤에서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래도 좀 쉬운 유형이에요. 알겠죠? 1번 끝. 2번 가겠습니다. 잘 봐. 그럼 2번도 되게 재밌는데 잘 봐라. 특히 2번 잘 보셔야 돼요. 2번을 잘 봐야 돼요. 요즘은 저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저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1번보다 2번이 더 많이 나와요. 표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여기 2번 보시면 자, 니네가 이거 보는 순간 할 만한 내용 그대로 적어드릴게요. 이거거든? 그냥 이거거든?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음? 뭐라고? 기준아 뭐라고? 그냥 대답해봐. 어차피 니네가 지금 현재 평범한 고1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평범한 고1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을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가 이 문제를, 이 표현을 한번 듣고 안 듣고가 굉장히 큰 거야. 지금부터는. 잘 들어? 제 눈 방 감았잖아 지금. 빨리 안 깨워? 친구가 지금 현재 낙오가 되겠다는데 지금 지금 빨리 안 봐? 친구가 지금 현재 낙오를 하겠다는데 지금 자 봐봐 얘네들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고딩들은 뭐 하냐면은 최소값 구하라니까 2차함수의 최소값 떠올려요. 근데 2차함수의 최소값을 떠올리려고 했더니 뭐가 생기냐면 문자가 두 개야. 답이 없어. 심지어 얘네는 뭐야? 완전 제곱식이 돼버렸어. 더 답이 없어. 맞아? 여기까지 했냐? 뭐야? 모르겠다. 1, 2, 3, 4, 5로 주거든요. 대부분 다. 그럼 매력적인 번호를 떠올려요. 내가 오늘 몇 번이었지? 나 오늘 몇 번을 떠올리면서 왔지? 내가 찍으면 무조건 몇 번으로 찍을 것이다 하고 틀려요. 맞추면 대박이고. 그래도 많다고. 잘 보라고. 그러면 이거를 얘랑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 하나만 떠올리면 우리는 하나밖에 안 배웠어. 두 점 사이의 거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 두 개를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지어보게 되면 얘는 오히려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밑에 것만 봐봐. 됐어요? 그럼 밑에 것 자체가 뭔가 뺀 거의 제곱이고 얘도 뭔가 뺀 거의 제곱이야 라고 해석을 해줘도 돼. 끄덕끄덕끄덕. 됐냐? 여기까지는요? 뭔가 뺀 거의 제곱이고 뭔가 뺀 거의 제곱이야. 해석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더해줬고 루트 씌웠대. 이거 자체가 우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친구가 낙오됐잖아 지금. 그치,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맞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야. 다시 걔를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그럼 나는 이제부터 두 개의 좌표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두 개의 좌표를 잘 보게 되면은 그냥 앞에 거를 읽으면 A, B라는 점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끼리 빼서 만들어낸 게 지금 현재 우리는 뒤에 있는 숫자 3,-4지. 그러면 이 표현 자체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거랑 같더래 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지금은? 실제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저거 나와버리니까 똑같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A, B가 뭔지는 모르겠지. 실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실수라고 주어져 있는 요 점을 모르니까 얘를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얘가 그래서 임의의 점 P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임의의 점 P와 이 점을 내가 지금 더 B라고 할까요? 그럼 3,-4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계산한 게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같은 원리로 해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A랑 B만 있다라는 건 뒤에 숫자 빼기 얼마를 했기 때문에 0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얘가 루트를 들어갔을 때 앞에 것도 A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B가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다 얼마가 빠졌냐면 0들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도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라고 해석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이거를 보는 순간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점 잡아봐. 몇 컴마 몇이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이 그치 A, B로 잡아줄 수 있고 두 번째 점이 그럼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그치 0,0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는 A, B가 어쨌든 우리가 P라는 의미의 점으로 잡았으니까 똑같이 P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죠. 그럼 얘를 A라고 생각해서 봐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문제로 바꿔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첫 번째가 선분 AP였던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얘가 선분 BP가 되는 거야. 그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뭐야? 1번이랑 똑같아졌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처럼 풀면 돼. 이게 답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보는 순간 느낌 오셨죠?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둘은? 같은 문제야. 다만 표현을 어떻게 줬냐의 차이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적응하셔야 되는 건 이런 표현법이에요.
만 완성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2번으로 한 번만 더 완성을 해드리겠습니다. 2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봐봐. 봐봐. 2번으로 보면은 봐봐. 그럼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결국 얘가 얘네 두 점들 사이의 거리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의 최소값이니까 가장 짧은 거 찾으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직선은 이긴다야 못 이긴다야 직선은? 직선을 이길 수는 없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이 가장 짧을 거니까 그냥 뭐야? 이 P라는 점을 중간 매개체로 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얘네들을 지나고 있는 그냥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다 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만 보는 거고 얘만 찾으면 되고 얘를 구하면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찾으려고 해. 그러면 AB가 누군데? 라고 하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고정점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즉 0,0이라는 점과 3,-4라는 점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준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게 정답이니까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됐어 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게 되면 루트 그래서 우리는 x는 x끼리 빼니까 3에서 0을 빼준 거의 제곱 y는 y끼리 빼주니까 그래서 0에서 -4를 빼준 거의 제곱 그래서 2를 더해준 게 정답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9 더하기 16한 거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루트 25니까 그래서 얘가 5 답이 그래서 5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떻게 구해버리면 되냐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의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버리면 됩니다. 자, 지금 55분이거든요. 7시 5분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 내분점, 외분점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CPR을 하든 심폐소생술을 하든 같은 말인가? CPR이나 심폐소생술이 같은 말인가? 뭘 해서든 살려 빨리. 자 봅시다. 자 보자. 시작하자. 2교시 시작한다. 응 벌써요. 기지개 키고 아주 그냥 개꿀잠을 잔 표정인데 19번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 3개 더 있다니까? 16번 뒤에 3개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번까지 하고 뒤에 플러스 뒤에가 22, 23, 24이 아니야? 이 3개였던 것 같은데? 21, 22, 23인가? 22, 23, 24인가? 그 3개 더 있을걸? 22, 23, 24? 3개 더 있었을걸? 잘났다 씨. 안 배운 거를 풀리고 있냐? 안 배운 걸 풀고 있냐? 근데 맞은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보자. 자, 새로운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는 이해 잘해야 되거든. 공식 외우는 거는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은 공식부터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그 공식 잡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고 그럼 이해했잖아. 그리고 외웠잖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그대로 써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까지만 잘 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잘 같이 한번 개념부터 좀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개념부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개념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념 먼저 이해할 테니까 보시면 자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워요. 교재 페이지는 쭉 뒤로 넘어가서 몇 쪽 피시면 되냐면 12쪽 피시면 돼요. 교재는 12쪽입니다. 거기에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첫 번째로 바로 누구냐면 내분이에요. 내분. 근데 이 내분은 그냥 한자어거든요. 그럼 한자어부터 좀 이해를 하면 우린 내자가 무슨 내자니? 맞아. 안 내자야. 그러니까 내자가 안 내자라서 안에서 결국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불이고요. 야, 이게 무슨 분자야? 맞아, 나눌 분자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분수할 때의 분이라고. 분수할 때의 분이 나누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그냥 안에서 나누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 나누려면 뭐라도 있어야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두 개의 점을 연결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 A라는 점이랑 여기 B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 내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선을 쪼개겠다는 거야. 어디에서? 이 선의 안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아무런 점을 하나 잡아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딱 잡아.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 하나의 점 P를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잡히는 요 점 P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P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냐면 내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에서 나누는 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분점이라고 잡는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인정하시면 됩니다. 끄덕끄덕끄덕. 여기까지는 됐니? 그럼 내분점이라는 성질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얘네들 사이의 길이도 잴 수 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재면서 동시에 우린 누구까지도 잡아줄 수 있냐면 얘네들의 우리는 B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얘네들이 일정한 길이비를 가짐으로써 똑같이 나누고 있을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누는 그 일정한 그 길이 B, 그걸 내분비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내분비를 활용해서 우리는 좌표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증명법을 잘 기억해 주세요. 좌표 평면도 얘 가지고 증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증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수직선에서의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내분점을 구해 보려고 해요. 그럼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 니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증명법 중에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 이게 어쨌든 일정한 길이 B로 쪼개진다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얘 길이랑 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B로 똑같이 나타내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b가 아예 똑같다는 거잖아. 여기는 m 대 n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길이가 아예 똑같다라는 거에만